땀을 흘리는 기전은 체표 온도가 높아지니까 피부로 땀구멍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겠죠. 2차적으로 부족해진 수분이 심장에 부담을 준 거예요. 심장은 힘들어지면 감정장애가 생깁니다. 불안해지고 다운이 되고 두려움이 생겨요. 잘 놀래게 되고. 그게 바로 심장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전에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에 짜증이 나고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걱정거리가 생겨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 하나가 들죠. 운동에서도 땀을 흘리는데 그때는 왜 괜찮고 더워서 흘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땀을 흘리고 여름 한철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재밌게도 여름에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굿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땀입니다. 땀. 여름이 되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죠? 땀을 흘렸을 때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땀 흘리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땀 흘리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또 땀을 흘렸을 때 기운이 난다라는 사람이 있고 기운이 빠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땀이 굉장히 중요해요. 땀을 흘리고 났을 때 내 몸의 상태를 살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땀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기 때문에 땀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흘리느냐 그리고 쓸데없이 흘리는 땀을 막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땀을 흘렸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있죠. 그리고 여름에 바깥에서 일할 때 계속 반복해서 땀을 흘리다 보니까 지친다, 힘들다, 체력이 고갈된다. 저희 환자들도 여름철이 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확 올라갑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여름을 견디기가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땀을 흘리는 목적은 체온 조절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내 몸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장기들이 상해요. 37.5도 이상 올라가고 38도, 39도 이렇게 되면 장기들이 굉장히 손상을 받고 특히 뇌나 이런 세포들의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온이 높은 상태로 몸은 오랫동안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갔을 때 가장 빠르게 이거 비상 상황이야 하면서 몸이 대처하는 방식은 땀을 내서 몸 밖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거기서 기화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뭘 빼냈겠어요? 물을 빼냈겠죠. 물 빼냈으니까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을 먹는다고 해서 혈장의 농도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땀을 통해서 99%의 물이 빠지지만 한 1% 정도는 전해질이 같이 빠져요. 그 전해질 농도를 빠르게 못 맞춰주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물을 뺐는데 어디서 뺐겠어요? 세포 외액에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부족해지니까 혈액에서 빨리빨리 갖다가 물을 공급해서 바깥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뭐가 문제냐? 심장은 펌프라고 있잖아요. 펌프가 어떤 액체를 보낼 때 더 힘들까요? 당연히 점도가 높은 액체를 보낼 때 힘이 들어요. 혈장 성분에 포함된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혈액은 끈적끈적하게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딱 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심장이. 부하가 걸리면 심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평상시에는 60번 정도 해서 혈액을 보냈는데 이걸로는 안 가네? 정상적인 혈압이 유지가 안 되네? 안 되겠다. 더 빨리 더 많이 보내야겠다. 수축력도 높이고 수축 빈도도 높여버려요. 그래서 더위 먹고 땀을 많이 흘린 사람들이 심박수가 올라가요. 80회, 90회 땀을 많이 흘리고 났는데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어찔어찔해. 불안해져. 어지러워. 그게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심장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은 떨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뛰고 더 힘차게 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도 계속 그 상태를 버틸 수가 없어요. 60번 버티게 만들어진 심장인데 더 많이 70회, 80회, 90회까지 계속 유지시켜 보세요. 며칠 안 가면 얘도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심박수는 계속 높이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축력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뛰는데 못 보내줘요. 심장이 힘들어졌다. 그럼 2차적으로 무슨 현상이 생겨요? 심장은 힘들어지면 감정장애가 생깁니다. 불안해지고 다운이 되고 두려움이 생겨요. 잘 놀래게 되고. 그게 바로 심장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그에 대한 대처로 보상작용으로 좀 더 뛰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감정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전에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에 짜증이 나고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걱정거리가 생겨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 하나가 들죠. 운동에서도 땀을 흘리는데 그때는 왜 괜찮고 더워서 흘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땀을 흘리고 여름 한철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재밌게도 여름에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력 저하, 체력 저하, 스트레스, 심장 능력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름에 과열되면 더 안 좋을 것 같잖아. 그리고 운동을 해서 아까 땀을 흘리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심장이 지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했는데 왜 운동한 사람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기고 똑같이 땀을 흘렸는데 실제로 운동하면 땀을 더 흘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 자, 이게 선후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해가 있어서 온도가 높아졌어, 그죠? 체표 온도가 높아졌어요. 땀을 흘리는 기전은 체표 온도가 높아지니까 피부로 땀구멍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겠죠. 2차적으로 부족해진 수분이 심장에 부담을 준 거예요. 근데 운동은 이 선후 관계가 달라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니까 심장이 피가 많이 필요해? 그럼 보내줄게 해서 많이 보내주고, 그리고 근육이 에너지를 쓰면서 열을 내죠. 열을 내면서 이제 땀도 배출하지만 실제 발생한 열을 그냥 땀으로만 식히려고 하지 않아요. 체표 끝까지 보내주면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발에 열이 올라오죠. 손발에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체표까지 혈액이 이동을 하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냉각작용이 일어나요. 손, 발, 끝 이런데 땀을 안 흘리더라도 뭔가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조금 차가웠던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심장이 이런 데까지 보내줘서 이런 데서 운동을 해서 뜨거워진 혈액을 그나마 좀 차가운 데로 보내서 여기서 냉각을 시켜서 다시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몸 곳곳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디 시원한 데 없나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심장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혈액순환 자체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계속 균형을 잡아요. 온도도 정상적으로 맞추고. 운동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뛰고 있을 때 생각보다 체온이 조절이 돼요. 근데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탁 멈췄을 때 어떻게 돼요? 열이 확 올라오죠.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혈액을 빠르게 돌리면서 곳곳으로 체표를 빨리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돼요, 그때는. 근데 멈추는 순간 이제 애들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갑자기 열이 확 몰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갈 데 없는 열이 얼굴 쪽으로 확 올라와 버리면서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움직이지 않고 여름에 더워서 흘리는 땀이랑 내가 움직여서 온몸 순환을 시키면서 하는 땀이랑은 다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온몸의 순환이 움직이면서 이 곳곳에 림프절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움직여서 혈류순환이 빨라졌을 때는 이 림프절에 고여있던 찌꺼기들이 다시 혈류로 들어와서 신장을 통해서 빨리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졌다, 개운하다, 아픈 데가 없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죠. 부수적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냥 흘린 땀은 정말 땀구멍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온몸의 순환 시스템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순환 시스템에 부하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피가 쫄아들어 버린 거지. 간간했던 국물이 계속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으니까 이게 증발로 일어나면서 국물은 점점 쫄아들면서 짜지죠. 그거랑 똑같아요. 혈액의 점도만 높아지고 순환 시스템에 긍정적 영향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땀을 흘렸다고 해서 심장이 열심히 움직이거나 말초순환이 증가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나 몸이 좀 찬 것 같아요. 그래서 핫팩하고 원적외선 쬐고 족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다 국소적인 열주입입니다. 그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스스로 움직여라. 내 심장을 내가 뛰게 만들어서 전체 시스템을 가동시켜라. 그것만이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시킬 수가 있지. 요 뭐 발에 뭐 좀 뜨뜻한 거 하고 뭐 수면 양말 신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운동으로 흘리는 땀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가동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여름에 더워서 부채질하면서 흘리는 그 땀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비유하자면 화단에 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호수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끝에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총처럼 된 거.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고 닫으면 물이 닫히죠. 운동을 해서 내 몸의 신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은 완전히 통제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순환이 증가하고 열을 내면 땀이 발생을 하고 멈추면 땀도 멈추고 순환도 조금 느려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상황에 의해서 내 몸이 나쁜 상태로 간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 아,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걸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주도권을 가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 상태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몸이 좀 안 좋네, 덥네, 혹은 춥네, 몸 좀 움직여야지 해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속 수동적인 상황에 몸이 내맡겨집니다. 더우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났어. 근데 운동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땀 흘리고 나니까 또 좀 이따 추워져. 그럼 또 열을 주입해. 핫팩 대고 여름인데 막 또 껴입어야 되고. 맨날 외부 상황에 내맡겨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겨울이건 여름이건 내가 계속 움직이면 몸은 알아서 온도를 조정하고 방어력도 알아서 형성된다. 감기도 안 걸리고 에어컨이 좀 있어도 견딜만 하고 더운 환경에서도 생각보다 버틸만 하고 체온 조절이 일어납니다. 근데 몸을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여름이 너무 싫고 겨울도 너무 싫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여름은 옷이 가벼워서 좋고 겨울은 운동을 하는데 생각보다 온도 조절이 잘 돼서 좋고, 둘 다 좋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은 둘 다 싫어. 그래서 열 조절은 내가 주도권을 가질 때 그냥 자동으로 일어난다. 내 스스로 움직여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리고 전해질 문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땀을 흘렸을 때는 혈액이 뻑뻑해지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어주고 전해질을 보충을 해야 되기는 해요. 근데 보충을 해도 그게 몸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상에 확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소화기에 들어가서 혈류에 넣었는데 그게 근육까지 가는 데는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운동할 때 소금 농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그런 수치에 좀 집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막 몇 퍼센트 맞춰야 된다, 소변 염도계 가지고 막 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이 말하는 목소리에 집중을 하면 얼만큼 먹어야 된다, 소금이 얼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소금을 타서 간간하게 먹으면, 운동할 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물이 소화기에 고이지 않고 흡수되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근육들이 많이 가져갔잖아. 그래서 소화기에 적정 농도의 소금물을 주면 빨리빨리 가져갑니다. 애들이 농도 맞추려고. 저희 제품 농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500ml에 우리 요거 소금 한 포 3g짜리 넣으면 농도는 0.6% 염도가 나오겠죠. 이 정도면 적당해요. 저도 운동할 때 요거 딱 하나 넣고 사용을 하는데 500ml 보틀에 요거 한 포를 딱 따서 넣으면 3g 정도. 3g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집에 소금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전해질을 얼마나 빠르게 보충해 주느냐 하는 게 운동할 때 컨디션의 차이를 확실히 나타낸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땀을 많이 흘렸으면 빠르게 전해질 보충을 해줘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은 좀 덜 문제가 되는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자, 심장이 일단 약해졌죠. 심장이 약해졌고 혈액순환이 더 느려져요. 속이 냉해집니다. 아까 심장이 부하가 걸리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좀 느리게 만든다. 운동을 안 하고 땀만 흘렸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름에 어떻게 대처를 해요? 여름에 보양식을 먹죠. 인삼, 황기 해서 닭백숙을 먹잖아요. 속이 차가워졌고 온도가 떨어졌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을 해주면서 환기처럼 나가는 땀을 막아준다. 이런 약재를 쓰면 쓸데없이 나가는 이 땀구멍이 열리는 현상을 자꾸 막아주면서 여기에 에너지를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처방 구성으로 가면 우리가 여름에 소화기가 허약한 사람은 보중 익기탕을 써요. 똑같아요. 인삼, 황기 들어가면서 시오, 승마, 백출, 감초, 당귀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화기가 허약하니까 소화기나 심장 쪽으로 기를 좀 넣어주면서 땀이 못 빠져나가게 좀 막아주고, 그리고 소화기에 정체되어 있는 수분들을 이동을 시켜줘요. 그리고 혈액의 부족분을 보충을 해주고, 시오, 승마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흐름이 느려졌을 때 활동은 잘 안 하면서 땀만 흘리는 사람들, 내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결국 림프절에 찌꺼기들이 막 쌓입니다. 그래서 트러블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시오, 승마가 그런 림프절 청소 역할을 해요. 저희 서초보감에서 판매하는 황기 비책도 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인삼, 황기, 백출, 감초, 당귀. 근데 요거 대신에 뭘 넣냐면 곽향. 요것도 림프절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 처방 구성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가 내용 구성을 보면 딱 정확히 지칭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근육이 약하고 기력이 없고 운동은 안 하고 내부 순환은 떨어져 있고 소화력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기력이 없고, 그런 사람이 특히 여름에 기력이 빠졌을 때 내부부터 기능을 차츰차츰 보강시켜서 심장, 위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버텨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드릴입니다. 여름에 땀을 흘릴 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땀 흘렸을 때랑 땀을 흘리러 나가기 전에 소금을 먹고 땀을 흘렸을 때랑 컨디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느낄 거예요. 전해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운동할 때 물을 마시는 거랑 운동할 때 소금물을 마시는 거랑 혈액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라. 오늘의 드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이 쫄았을 때 혈류에 영향을 주고 몸 안에 끈적끈적한 혈액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이 힘이 떨어지면서 혈류가 더 느려지겠죠. 그 결과로 느려진 혈액들이 계속 덩어리지고 뭉치고 피떡을 형성을 해요. 몸 안에서 혈전이라고 하죠. 그게 혈관을 막으면 뭐가 오겠어요?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다른 데 혈관은 좀 막혀도 버텨내요. 큰 손실이 안 일어나. 근데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신체 기능이 전체적으로 뇌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신체 마비가 오겠죠. 다음 시간에는 겨울에는 뇌출혈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름에 뇌경색이 빈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중에 뇌출혈과 뇌경색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두 개 다 혈관성 질환이에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혈관들이 수축합니다. 체표 혈관들이 다 수축을 하니까 중심 혈관들, 뇌 혈관들 압력을 많이 받겠죠. 높은 압력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터지는 현상, 압력이 자꾸 높아지니까 혈관 자체가 파열되는 현상, 이게 뇌출혈입니다. 겨울에 많이 쓰러지시죠. 인체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름에는 반대로 우리가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 그리고 일본 노인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7에서 8월 사이에 뇌경색 빈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니까 땀이 나고 탈수, 혈관 안에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 그래서 혈관 안에 혈장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니까 혈류 속도가 느려져요.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뇌혈류, 뇌로 가는 혈류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에서 허혈성 뇌경색이 옵니다. 피가 덜 들어가서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 혹은 세포가 괴사하는 현상. 결국 뇌경색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혈류가 느려졌다. 이 혈류가 늘어진 건 어디서 발생을 했냐? 땀을 많이 흘렸는데 보충을 안 해줬다. 이게 단순히 그냥 물을 많이 먹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혈류순환 시스템은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많이 보충받았다고 해서 혈류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딘가가 가지고 가거나 배출이 빠르게 일어나야지만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그 흐름에 의해서 물의 농도가 제대로 조절이 돼요. 땀을 흘리면 탈수가 되니까 나 가만히 좀 있을래. 근데 그거 역시도 문제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스물스물 땀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일어나는데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갈증도 안 나고 물이 별로 안 땡겨요. 물 보충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혈류순환이 느려집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근육을 쓰고 심장을 쓰면 몸에서 조직에서 자꾸 수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신호를 줘요. 갈증이 느껴지고 물이 잘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보충하게 되고 그 물이 혈류를 타고 돌게 되니까 혈액의 농도가 적절하게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름에 탈수가 일어나니까 나 운동하면 안 돼. 땀을 많이 흘려서 혈액이 쫄아들면 뇌경색이 온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많이 쓰고 많이 보충을 해야 돼요. 몸의 정상적인 흐름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안 써서 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어요. 원래 몸이 쓰는 방식, 작동해야 되는 방식, 이 몸은 왜 이렇게 설계를 해놨을까요? 계속 써야지만이 작동하게. 나 가만히 안 움직이고 꼼짝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작동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근데 왜 자꾸 귀찮게 움직여야지만이 정상 작동하게 만들어놨냐고 따지고 싶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한 30만 년 정도 살다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온 게 한 4만 년 정도 돼요. 그리고 농경을 시작한 게 1만 년 전부터예요. 그리고 현대의 이 문화 생활을 시작한 거는 근대화가 되기 시작한 200년 전부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고 활동을 적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20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만 년 내내 안 움직이면 입에 밥이 안 들어왔어요. 먹기 위해 움직여야 되고 살기 위해 움직여야 되고 멈춘 사람은 그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작동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설계된 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좀 움츠리고 덜 쓰고 위험한 운동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냥 원래 호모 사피엔스가 뭘 하고 살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집을 하고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오늘 하루 먹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 못해도 한 10km는 움직여야 됐어요. 먹이를 못 구하면 한 3일 굶을 수도 있는 거고 요즘처럼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세 끼를 고칼로리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요거는 불과 200년, 굶지 않은 세월은 생각보다 짧다. 그래서 고지방 음식들을 이렇게 막 넣어주는 거 혈관에 계속 부담을 주고 혈관을 좁히고 흐름은 몸을 안 쓰니까 흐름이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느리게 혈액은 움직이는 거죠. 그럼 덜 가. 어딘가로 덜 가. 이 뇌에만 덜 갔겠어요? 뇌에만 허혈이 생겼겠어요? 전신적으로 허혈이 생겼는데 뇌에는 허혈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니까 병명이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전신적으로 온몸이 말라가고 건조해지고 피가 안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설계된 대로 움직여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선택은 없다. 우리가 그냥 물을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전해질을 통해서 소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보충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나트륨을 보충을 하지만 소금과 함께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은 예를 들면 세포 안에 안팎에 나트륨과 칼륨의 세포 내외의 비율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해요. 물과 영양분들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이 전해질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나 칼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물질 이동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물은 나트륨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세포액의 농도는 칼륨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한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 거고, 칼륨은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줘서 이 농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냥 물만 먹으면 되게 해놓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더 긴 시간 동안 선택된 사항입니다. 한 1억 년 이상 이 세포라는 게 우리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특정 동물들은 어떤 음식을 섭취를 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요. 근데 인간은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그걸 가장 잘 맞춰요. 그리고 충분한 소금 섭취, 물을 먹으면서 그냥 물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운동 과정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뭔가 땀 흘린 후에 기력이 좀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반드시 과일과 소금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농도는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땀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이걸 가지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흘리는 땀의 양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물만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많은 양의 수분 손실이 있다 하면 반드시 이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혈액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출혈에 거의 육박하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혈액이 진짜 빠져나오진 않았지만 혈액의 밸런스, 농도 이런 게 달라지면서 혈액이 가야 될 때 못 가고 영양분, 산소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니까 많이 못 받은 조직은 그냥 시간 지나면 죽어버려요. 그 세포가.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남기는 거죠. 특히 뇌. 그래서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자꾸 좋은 걸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와 땀 흘렸을 때 충분한 나트륨. 자, 오늘의 드릴입니다. 물기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여름철에 잘 먹어주면 이 탈수를 막을 수 있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류를 막고 뇌까지 영양을 안 좋게 주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름철 제철 과일은 잘 섭취를 하자. 몸의 전해질 밸런스, 수분, 칼륨 밸런스 이런 걸 다 맞춰주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여름철 탈이 잘 안 나요. 우리 칼륨 섭취는 모든 과일 그리고 웬만한 채소들 먹으면 다 보충이 돼요. 이 칼륨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근육장기들이에요. 근육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어디예요? 심장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부족해졌을 때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고 근육에 쥐가 나고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칼륨이 충분히 있어야지 물질을 근육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륨 부족은 간단해요. 충분히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돼요. 칼륨이 물을 통해서 신장으로 다 빠져나가요. 소변으로. 근데 주의해야 될 분들은 신장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 칼륨이 과잉되게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장 능력까지 떨어진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약간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기 전에 우리 몸의 혈류를 충분히 빠르게 많이 곳곳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지 최종적으로 신장이 안 망가져요. 신장이 망가진 것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줄었을 때 그 상태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즉 평상시에 운동 많이 하고 혈액순환 제대로 시키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채소,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수분이 아니라 그 과일과 채소가 가지고 있는 세포 내 수분들을 흡수할 수 있어요. 다른 생명체가 쓰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 얘기했듯이 기력이 너무 약하고 소화기가 너무 떨어지고 땀을 흘리면 기운까지 빠져버리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황기, 인삼 그런 걸로 소화기 기력을 만들어주면서 과일을 먹으면 된다. 왜냐면 그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과일을 먹으면 흡수를 못하고 막 설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과일이 안 맞아 하면서 여름에도 과일을 안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일 몸 상태를 만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따뜻한 소금물을 먹을 때 쓰는 제품이 저희 서초보감에서 출시한 이 수분 톡톡.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요거를 3g을 딱 따서 따뜻한 물, 40도 정도 물에
요 3g 넣으면 500cc 만들어서 먹게 되면 샐러드나 닭가슴살 먹을 때 500cc 다 먹어져요. 요게 닭가슴살이 좀 퍽퍽하기 때문에. 근데 500cc를 다 못 먹었다 그러면 300cc 정도를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먹고, 나머지는 운동할 때 먹게 물병에 다시 조금 남은 걸 따라 넣어서 운동할 때 마시면 됩니다. 이걸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운동할 때 좋은 소금이 어떻게 수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냥 물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일반 소금을 넣어서 먹어보고, 그리고 이걸 넣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위장이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수분이 많이 들어왔을 때 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그걸 발견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운동을 격하게 하고 땀이 많이 날 때 수분이 다 체표로 이동을 하고 이 위장관은 좀 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몸이 더우니까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찬물을 먹어봤어요. 찬물을 먹으니까 바로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온도가 맞지가 않는 거지. 열을 발산을 시켰기 때문에 속은 냉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덥다고 찬물을 먹으면 속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따뜻한 물 먹어보니까 좀 낫긴 나. 그래도 배에서 계속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빨리 땡겨가지를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했던 게 천일염을 좀 타서 먹어보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소금이 있으면 사람의 체액 밸런스를 빠르게 맞춰줄 수 있겠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제품화를 해서 제가 애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제가 운동할 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반 소금에 비해서 많이 달라요. 배에서 물소리가 안 나고, 속이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들은 특히 수분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고 붓기도 잘 빠지고, 그리고 건조감도 어느 정도 낮춰줍니다. 혈관 안에 수분의 양을 잘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소금은.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고 배도 고프지 않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환기 달여 드시면 좋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환기가 기가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고 몸 안에 기력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력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환기만 달여 먹어도 큰 효과를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서초보감에도 환기 비책이라고 환기 제품이 있는데, 실제 그 제품에는 환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인삼, 감초, 곽향, 백출 여러 가지를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여름에 기운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몸에 습기가 머무르면서 힘들어질 때 그걸 보강할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몸 안에 생기는 열을 사람은 계속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열을 빼낼 수가 없어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외부로 빼내면서 그걸 증발시켜서 체온을 낮추는 기전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내 물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과도하기 때문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떨어지고 맥을 못 추고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아주고 오히려 과도한 열 배출, 그리고 에어컨에 의해서 내 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속은 더 차가워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우리가 삼계탕을 먹고 환기를 먹고 인삼을 쓰고, 그런 이유가 겉은 더운 것 같지만 속의 장기들은 다 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가리가 없고 기운이 없고 맥을 못 추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